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지난 계속해서 전고점 박스권이라고 불리는 이제 61,200원이요. 61,200원. 요 직전 고점이 61,200원이 최고의 고점이었는데 이 61,200원을 딱 뛰어넘는 그러한 오늘 캔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고가가 드디어 이 61,200원을 돌파를 해서 61,600원이에요. 한 400원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위에 61,200원을 돌파를 해줬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다시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로 돌리기 위해서 또 단기 이평선이요. 단기 이평선이 이제 자꾸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중심선 넘어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61,2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니까 즉 이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 말고 이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에서 아니다.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캔들로 오늘 바뀌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캔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은 자, 외국인이 일단 제일 많이 산 종목이요. 오늘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자,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어요.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제일 많이 샀는데 얼마큼 샀냐? 이걸 딱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의 이 주가에 외국인의 수급은 100만 주 이상씩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3일 동안 170만 주, 130만 주, 또 100만 주, 100만 주 이상이 계속 3일 연속돼서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관도 오늘은 110만 주, 어제는 이제 40만 주 이러면서 기관의 매수세도 조금씩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자, 그러면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가 이제는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여기서 지금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주게 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자, 바로 63,200원. 여기다 이거예요. 63,200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고점 자리고 자, 일단 아주 최근에 작은 박스권이었던 부분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디까지 다음 자리를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63,200원까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63,2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 자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리는 어디냐면 68,800원이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선이 이게 다 잡혀 있어요. 자, 요렇게 수평이 되면서 전고점 자리,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수평이 쭉 되는 자리가 68,800원. 그 자리가 바로 요렇게 했을 때의 여기 직전 고점. 다 이때도 이렇게 쌍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뚝 떨어졌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쌍봉을 만드니까 못 올라가고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전고점을 특히 쌍봉으로 이루어진 이런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그것을 돌파했을 때에 얼마만큼이냐면 그 높이만큼 돌파한 높이만큼 그만큼 딱 더 올라가는 겁니다. 7만원 부근도 돌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번 자리는 또 71,900원대가 된다 이겁니다. 왜냐? 그 자리가 최근 들어서 가장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요. 올라갈래다 말고 거래량을 뿅 이렇게 거래량이 삐쭉하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서 떨어졌던 자리가 바로 71,900원 부근이 된다. 자, 그래서 가격대마다 저항대가 있는데 바로 일단 1차적으로 61,200원 돌파, 그 다음에 63,200원 돌파, 그 다음에 68,800원 돌파, 그 다음에 71,900원 돌파입니다. 자, 요런 자리들이 앞으로의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딱
차트상에서 나타내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면서 삼성전자의 반등,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주도하고 있어요? 바로 시장의 주도주가 지금 뭐예요? 바로 로봇 관련주죠. 로봇. 이 로봇 관련주를 삼성 로봇이 굉장히 지금 계속 주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지금 제가 최근에 로봇 시장 동향 및 전망 관련된 리포트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급등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급등한 게 콘텐츠 관련주요. 제가 콘텐츠 관련주 계속해서 이 급등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로봇 관련주는 뭐 이미 다 한 번씩 올랐고, 그 다음에 콘텐츠 관련주에 따른 웹툰 관련주가 엄청나게 지금 또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 웹툰 시장 관련주를 보시면은 최근에 오늘 급등을 해줬습니다. 보면은 핑거스토리, 그 다음에 탑코미디어, 그 다음에 또 미스터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MBT 이런 종목들 전부 급등을 해줬는데, 자, 이런 종목이 전부 다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서 드렸던 이 리포트 안에 종목들이 총 정리가 돼서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받아가셔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섹터가 있어요. 바로 리오프닝 시장.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요. 방산 관련주. 이 방산 관련주가 또 한번, 지금 방산 관련주는요, 올해도 어차피 이번 정부에서는요, 또 방산 관련주가 떠요. 지난 정부에서는 안 떴죠. 이번 정부에서는 또 뜨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요. 정책.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것도 정책이고, 방산 관련된 것도 정책이에요. 그래서 방산 관련주 시장 동향 및 전망 관련 종목 리포트까지 싹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6만 원대 위에서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1월 달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단 하루도 끊기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아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6만 1,000원까지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어제 6만 1,600원, 오늘 6만 1,500원 이렇게 해서 직전 고점이었던 이 6만 1,200원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죠? 이틀 연속으로 6만 1,600원, 그 다음에 오늘도 6만 1,500원 이런 식으로 4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렇게 100원이라도 진짜 단돈 100원이라도 더 오르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요, 넘어야 될 선을 넘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깨져야 될 부분을 깨지 말아야 또 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100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잡주들 있죠. 아주 이제 호가창이 얇고 거래량이 적은 잡주들은 그러질 못해요. 이렇게 딱딱 정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력 중에 이 조막손 세력, 그냥 돈 조금 갖고선 이 주가를 갖다가 지가 맘대로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잡주인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주식보다도 뭐 카카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애들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매수 매도가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 100원도 허투루 만들 수가 없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차트에 정말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으면서 이 보조지표라든지 차트의 이 이평선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가장 설명하기가 정확하고 가장 딱 차트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차트를 놓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딱딱 맞죠. 제가 이 진짜 100원 단위 하나 안 틀리고선 딱 말씀드렸을 때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떨어질 겁니다, 오를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맞잖아요. 다른 종목 갖고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삼성전자만
딱 그렇게 수급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핵심 뉴스가 이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삼성전자의 이제 이 영원한 라이벌인 대만의 TSMC 여기가 투자 축소를 한다. 이제 남은 건 삼성전자뿐인데 삼성전자가 남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인위적 감사는 없어. 인위적 감사는 없고 그냥 그 반도체가 이 감산을 안 하고 좀 버티면은 나중에 니네가 감산했다가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서 좀 시장이 좋아지면 우리가 그동안 이 공급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싹 먹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나중을 바라보면서 좀 버티겠다 요런 삼성의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삼성도 줄일 것이다. 예. 근데 좀 이제 감산을 해서 살아남기 전략을 펼쳐야지 반도체 시장이 지금 앞으로 언제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는 게 지금 현재의 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제 전망을 해놓는 게 두 가지 전망을 다 해놨어요. 줄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안 줄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줄이면은 줄이는 대로, 안 줄이면 안 줄이는 대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가지고선 할 게 아니라 줄이든 안 줄이든 지금 현재의 차트의 현황이 어떠냐. 그래서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를 그리고 있느냐, 내려가는 차트를 그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을 누가 제일 정확하게 내리겠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내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뭐 어쨌든 결론을 내리겠죠. 예, 어떤 방향성으로 가다가 이게 아닌가배? 그러면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얘네들도 이랬다 저랬다 이 상황의 변화 무쌍하게 대응을 해야지 살아남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정확하게 딱 쳐다보고 있다가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할까요? 바로 외국인이다 이거예요. 삼성전자에 관련된 뉴스, 기사, 공시 이런 거 무지하게 다 봅니다. 제가 다 쳐다보고선 결론을 딱 내리면은 결론적으로 보는 거는 요거예요. 외국인이 사냐 파냐. 제가 아무리 삼성전자를 잘 알고 똑똑하다고 해도 얘네만큼 잘할까요? 얘네가 더 잘 알죠. 외국인이. 왜? 정보력이 엄청나고 이 기사 여기 신문에 나는 이 얘기들 있잖아요. 신문에 나는 이 기자들이 뭘 알고 쓸까? 가서 보면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 뭐 어쩐다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결론이 뭐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저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선 유튜브를 찍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느냐? 기준 없이 그냥 기사나 보고선 대충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보면 얘기를 했어요. 3년 전부터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변하질 않아요. 뭐냐? 삼성전자는 아무리 기관에 많이 들어와 봤자 그거는 그냥 뭐 한 30%, 40% 정도의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줄고 최소 80% 이상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뭐다? 외국인이다. 외국인의 수급이 그러면 또 수급이 얼마큼? 200만 주 이상. 200만 주. 딱 확실해졌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항상 또 하나 직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가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가다가 말 거냐 이거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딱 봅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100만 주씩 계속 꾸준히 들어오면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지금 꺾이잖아. 꺾이는 물론 이제 막 팍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꺾인 상태에서 좀 버티긴 하는데 얘는 요렇게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들어오다가 기관이 팔아요. 그리고 그나마 외국인이 조금 사서 이제 버티고 있어요. 요 정도 사서 요 좀 이제 버틴다 이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요. 이 들어오는 이 물량이 정말 딱 어떤 기법처럼 정확해. 예, 이 삼성전자 기법을 한번 정형화를 시켜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왜냐면 3년 동안의 데이터를 냈더니 지금 거의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자, 외국인이 얘는
올랐다가 안 떨어지고 버티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씩 딱 들어오는 거야. 100만 주 이상씩 들어오면서 일단 버텨. 하이닉스는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봐봐요. 안 떨어지잖아. 올라가지고 여기 조금씩 올라가잖아.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 그죠? 조금씩 올라가고 음봉이지만 올라가는 음봉이야. 그죠? 예. 하이닉스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그죠? 좀 틀리죠? 그게 바로 일정한 물량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자,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음봉이지만 최근에 이 6만 원대 요 가격보다는 높은 위에서 형성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100만 주 이상씩 들어오면서 6만 원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6만 1,000원대를 유지하면서 버텨주고 있다. 자, 이게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횡보하면 돼. 요 기간 조정인데 그나마 또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 기간 조정인데 요때에 삼성전자의 물량이 100만 주씩 들어온다 그러면은 나중에 요게 딱 오를 때는 얼마큼 들어야 돼요? 100만 주보다 많이 들어오면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요 두 개가 63,200원이 정말 중요한 자리다는 거예요. 그죠? 63,200원 나타내는 선이 요 점선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저항대기 때문에 여기를 단 100원이라도 뚫느냐 못 뚫느냐가 자, 이제 곧 이제 결판 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세요. 어제는 그 미국장이 하루 쉬었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열린단 말이에요. 오늘 열릴 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최근에 다우 지수나 S&P 500이나 나스닥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등폭이 훨씬 커요.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수들보다도 이 반등폭이 큰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내일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또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외국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꾸준히 지금 방어를 하면서도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가고 있는 게 뭐예요? 반도체 종목들 중에 제가 보니까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삼성전자 하나야. 그냥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그 종목이 바로 반도체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만 나만 주식이다. 나만 로봇이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다른 놈들은 올라갔다가 다 빼버리는데 얘는 끝까지 그냥 봐요. 양봉이 꽉꽉 찼어. 윗꼬리도 없어 이제. 개미들이 그냥 못 사가지고 안달난 종목이죠. 예, 바로 삼성전자. 제가 요날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돼서 이거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 경력이 20, 30년 된 사람들은 20년 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디에 이 제3자 배정으로 삼성전자가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상한가가 15%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는요. 점상을 아무리 가도 단기과열이나 이런 데 걸리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제3자 배정에 삼성전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딱 10방짜리예요. 상한가 10방. 그거 무조건 잡아야 돼. 10방 그냥 10방 기본 10방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 그죠? 예. 그러던 시절이에요. 상한가 15% 시절에 삼성전자. 그리고 또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는 좀 나중에 들어온 이제 세대고 어쨌든 박세리, 박찬호는 또 이 그때 세대잖아요. IMF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도 박찬호, 박세리 딱 3자 배정으로 들어갔다. 한 100억 정도 뭐 투자할 뭐 한다. 뭐 그러면은 실제로 돈 100억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딱 박찬호, 박세리 들어갔다. 그러면 기본 얘도 기본 5방.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정도 가져야지. 예. 아직 100%도 안 올랐어요. 예. 3만 5천 원짜리였는데 뭐 이제 6만 3천 원이니까 아직 100 더 가야 돼요. 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께 12월 달부터 계속 노래를 불어서 로봇 시장 간다. 1월 달에 간다. CES 2023에 로봇 시장 간다. 차트를 보니까 메타버스는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리포트를 줄 때 이렇게 제가 메타버스 리포트 준 적 없죠. 왜? 그냥 그저 그렇거든. 차트가 만들어져야지 간다니까요. 로봇 시장 동향 관련된 종목 리포트. 그 다음에 지금 또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요 컨텐츠 관련주 이 12월 달부터 벌써 갔는데 또 가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웹툰 시장이 간다 그랬어요. 그 웹툰 시장 관련된 종목들 보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아직도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것도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난 다음에는 리오프닝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그 다음에 지금 가고 있는 게 방산은 정책 관련주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정책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움직일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콘텐츠, 그다음에 웹툰, 그다음에 리오프닝, 방산 요거 싹 여러분들 공부를 해놓으시고 로봇 시장도 계속 돼요. 이 올해 1년 내내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삼성 들어가잖아요. 2021년에도 부터 22년에도 삼성 로봇인데 올해 삼성이 진짜 로봇을 출시를 하잖아요. 언제 한다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할 거다 이게 얘기하고 있지. 그게 아주 좋아. 몇 월 며칠 한다 이러면 끝나는데 할 거다 앞으로 할 거예요. 조만간 할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멘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될 거예요. 이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은 조금 내렸지요. 예. 자, 지금 이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가요. 잠깐 지수를 먼저 보면은 자, 요 봐요. 또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지수는 그 생김새가 참 비슷하게 가요. 그죠? 이렇게 1월 달 동안 그동안 올랐다가 최근에 쭉 올랐다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었다가는 모양을 지금 딱 이렇게 만들고 있다. 자, 코스닥은 밑에 이제 조금 더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 보면은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미국 지수입니다. 자, 보면은 미국에 지금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S&P 500 그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야 돼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삼성전자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이거 보세요. 다른 지수에 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상승력이 좋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12%가 올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말에서 1월 초순에 12%가 올랐는데 지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얘는 12%가 아니고요. 이제 12%가 아니고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16%가 올랐네요. 16% 정도의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는 가다가 조금 이제 쉬었다 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올랐으니까 쉬었다 가는 거는 계속 내차가는 것보다는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힘을 모아서 가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쉬었다 갈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바로 내릴 때도 조정을 보일 때도 수급, 예, 오로지 수급입니다. 대형주는. 예. 대형주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수급이고요. 둘째도 수급이고요. 셋째도 수급이에요. 우리나라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와가지고 그랬다죠. 대통령한테 자, 이제 우리나라 먹고 살 거리는 반도체입니다. 첫째도 반도체, 둘째도 반도체, 셋째도 반도체.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10년 있다가 아니 10년이 아니구나. 20년 있다가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또 대통령한테 그 다음에는 한국이 뭐 먹고 삽니까? AI입니다. AI. 예,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그러고 있죠. 그랬더니 AI 관련주가 지금 막 날아가고 있죠. 예, 삼성전자 덕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첫째도 수급, 둘째도 수급, 셋째도 수급이다 이거예요. 곱하기 셋째도 수급이다 이거예요. 수급만이 오로지 대형주는 수급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수급을 정말로 진짜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일매일 삼성전자 수급과
차트를 연결시켜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유튜브 중에 삼성전자를 차트로 설명을 하는데 정말 100원 단위까지 딱 맞추고 그 다음에 수급 보면서 이 수급 현황에 맞춰가지고선 주가 차트를 예측과 전망을 그리고 정확한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유튜브는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매일매일 해주면서 삼성전자 가지고선 특히 수급에 딱 맞춰가지고선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는 분은 아마 그것도 매일 1년 365일 주말까지도 이렇게 해드리는 분은 아마 저밖에 못 봤어요. 다른 분이 혹시 모르죠. 제가 못 보고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삼성전자 뉴스 가지고서 얘기하시는 분은 한두 명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가격 딱 찍어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차트하고 그 다음에 수급 여러분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HTS 키면은 삼성전자 차트 다 나오죠. 그 다음에 HTS 키면 수급 현황 다 나오죠. 이거 가지고선 정확하게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유튜버는 아마 홍주식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계시면 저도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다른 분은 어떻게 설명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도 들어왔나 보니까 와 들어왔네. 다행이다. 내려서 오늘은 외국인도 조금 팔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끝나고 보니까 26만 주가 빨간색이 딱 찍혀 있는 거야.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매수한 애들도 이만큼이 있고 매도한 외국인도 이만큼이 있는데 요만큼을 좀 더 매수가 많았다는 뜻이잖아. 그죠? 요만큼이 어때요? 그게 26만 주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26만 주만 샀다는 소리가 아니고 사는 놈, 파는 놈이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사는 놈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빨간색으로 딱 찍힌 거야. 그러니까 사는 놈이 그만큼 더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예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6만원대를 오늘 6만원까지 탁 밀렸어요. 6만원 탁 찍고 그래도 6만 400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6만원대를 어쨌든 지지를 하면서 6만원대 위에서 지금 머무르는 동안에 요때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죠? 100만 주 이상씩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외국인이 자꾸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눌린다 하더라도 이제 반등 나올 때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눌림이 만약에 오고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눌려야 되냐? 일단 1차적인 거는 6만 원을 안 깨는 게 제일 좋습니다. 6만 원을 안 깨는 게 제일 좋고 종가상 얘기예요. 종가상 안 깨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요게 뭔데요? 요게 21선하고 121선하고 지금 딱 붙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돼요. 이게 깨지면 밑에 이평선이 없어요. 여기가 깨지면 밑에 이평선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쭉 하고서 줄줄줄줄 세일 수 있어요.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안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만 지금 이런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이거를 볼 줄 아는 외국인도 사람이고 기관도 사람이죠. 그러면 얘네가 볼 때 요거 깨지면은 약간 불리해지겠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리더라도 여기서는 반등을 시켜줘야지 라고 딱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삼성전자만큼 정말 차트에 딱딱 들어맞는 애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끌어올릴 생각이라 그러면은 눌림을 줬다. 끌어올릴 생각이 있는 애가 눌림을 준다 그러면은 눌렸다가 가겠다는 얘기야. 눌렸을 때의 자리를 여기 이하로 깨지를 않겠다는 게 딱 차트상에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봐요. 여기가 고점이에요. 지금 최근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최근에 제일 저점이에요. 요 고점과 저점에 여기를 이렇게 한번 딱 절반을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의 절반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봐요. 대충 눈대중으로 그렸는데도 이 정도 되죠? 딱 여기가 절반이죠? 대충 그렸는데도 한 이 정도가 절반이에요. 58,000원 부근. 그러면은
최소 얘가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이 올라간 폭에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전체 이 폭의 절반, 요 절반 이하로 내려오면 안 돼요. 절반이 깨지면 힘의 이 균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이날부터 샀단 말이에요. 그죠? 이 최저점 딱 찍는 날 1월 3일 날부터 사가지고선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이 샀던 거에 전체 물량의 딱 절반이면 여기겠죠. 예, 이 가격이겠죠. 58,000원. 즉 가격으로 딱 찍어드립니다. 이제 자 마지막 58,000원 지지. 58,000원 위에서는 반등 나와야지 된다. 딱 찍어서 아셨죠? 야, 요거 깨지면 진짜 그 다음부터는 빌빌이야. 예. 다시 또 저점 잡아야 되고 밑에 또 엔벨로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기준선 설정해가지고 저점의 자리가 또 어딥니다. 어디서 반등 나올 거예요. 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는데 지금은 눌림이라면 이 최소한 이 폭 58,000원 위 58,000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121선 61선 있는 21선 121선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59,000원 정확하게 치면은 58,900원입니다. 요거 이하로 깨지면 안 된다. 예, 요거를 딱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눌린다 하더라도 즉 59,000원대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 오면은 반등 나오고 여기 올 때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산다. 내가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8,9,000원 정도 왔을 때에 저 누구냐? 외국인이 그날 딱 보니까 쫙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오케이. 사. 예, 왜? 외국인도 샀으니까 그럼 지가 올라가겠지. 그거예요. 물려도 외국인들이 물리면은 얘네는 기필코 올리니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매하는 타이밍과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까지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올라간다고 했는데 역시 60일선 찍고 멋지게 다 올라가죠. 예, 뭐 내려도 21선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부터 그저께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정을 갖다 여기서 보인다 하더라도 예, 여기 보면 이제 요 녹색 선이 60일선이에요. 60일선 딱 찍고 즉 가격적으로 치면은 6만 원을 6만 원에서 6만 1,000원대 사이에서 지금 일주일 넘게 2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니까 2주예요. 2주 동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쭉 하고선 버텼기 때문에 설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59,000원대 여기 21선 여기 그 다음 1차는 60일선이고 2차는 요 21선이고 요렇게가 지지라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제 요 미국장이 이봐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S&P 500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이렇게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뚝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좀 떨어져서 그 조정을 보인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아이고 오늘 좀 떨어졌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아침에 살짝 출발을 하는데 출발 자체가 상승 출발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어제 선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선반영을. 예. 어제 우리 오히려 미국장보다도 이 아시아장에 일본, 중국, 한국 이런 아시아장에서 먼저 선반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먼저 떨어졌다 이거야. 먼저 떨어지고 미국이 그걸 따라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 거 다 떨어졌어. 올려. 그래서 오늘 예,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해야 되는데 플러스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플러스로 출발하네. 희한하다. 친다. 그런 거죠. 예. 그랬더니 역시 외국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 기가 막히죠. 미국장이 1%가 넘게 폭락이 나와도 예, 마이너스로 출발하던 다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출발을 하면서 지수는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출발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서 진짜 멋지게 올렸습니다. 오늘. 야, 오후장부터 끌어올려가지고 1월달 랠리가 설 전후로 해가지고서 계속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자 오늘 설 전인데 올려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주 의미 있는 캔들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잘 봐요. 요렇게 어제가 중요한 날이었죠. 어제 6만 원대를
안 깨고 장중에는 살짝 깼지만은 종가상이 항상 중요하다 그랬어요. 종가상 안 깨고 버티면서 요 박스권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박스권을 어떻게 했어요? 돌파하는 종가상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살짝 올려도 지금 어때요? 여기 보면 음봉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음봉이고 음봉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이고 반등은 다시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제가 말한 것보다도 더 빨리 오늘 멋지게 양봉이 올라서 주면서 이렇게 61,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고점이 얼마였죠? 61,600원이었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61,600원인데 오늘 61,500원인데 종가를 치면 오늘이 최고가예요. 그쵸? 그 전날은 음봉이기 때문에 62,200원, 61,100원 이랬단 말이에요. 어제는 또 얼마야? 어제는 64,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장중에 꼬리 다는 거 말고 윗꼬리 다는 거 말고 종가상으로는 오늘이 최고가예요. 그러면서 5일선을 돌파시켜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이 삼성전자는 21선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21선과 61선이 다시 제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어디를 갈 것이냐면 여기 가는 거예요. 자, 바로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자리. 바로 63,200원. 항상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는요. 다른 데서도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는데 왜 주가가 못 뻗어가고 반등이 나오다 말고 이렇게 또 떨어지냐 이거야. 그것은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주식을 할 때 야 이게 추세가 진짜 전환이 됐다 아니면 정말로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그 기준의 하나가 바로 전고점 돌파입니다. 전고점 돌파 이거예요. 이거 전고점 돌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전고점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거 아니야. 아, 전고점 돌파가 중요하구나. 근데 전고점을 보려 그러면은 전고점이 뭐 어디야? 여기도 전고점이고 여기도 전고점이고 아무데나 다 전고점이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의미 있는 자리. 즉 무슨 자리냐면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쌍봉 또는 뭐 헤드앤숄더 같은 거 요렇게 산 모양. 자, 어찌됐든 고점의 신호가 나오는 이러한 캔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오버슈팅은 이게 가다가 빵 이게 치는 거고 오버슈팅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딱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봐봐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외봉이잖아. 봉이 하나잖아. 근데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를 삐쭉 따는 거 있죠. 요런 게 오버슈팅이라고 불러요. 오버했다 이거야. 예.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그러면 오버슈팅 나오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다 말고 떨어졌어. 이게 떨어졌지만 이게 눌림이죠. 한번 눌렸다가 또 가는구나. 또 가서 이렇게 가야지. 또 눌리고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올랐어. 눌렸어. 올라가. 다시 돌파 못하고 내려. 그럼 이 자리를 돌파를 못했으면은 아 여기가 바로 전고점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전고점이라는 건 요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항상 가다가 더 그 다음 자리에서 못 가고 떨어졌을 때가 요게 전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렸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어디를 돌파해야 되냐 전고점 돌파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요 자리를 돌파를 하는 게 요게 가장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1번 자리죠. 1번 자리. 요 1번 자리인데 여기서는 진짜 대박인 게 1번, 2번이 똑같이 63,200원이에요. 컴퓨터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단 한 채 오차도 없이 외국인이 매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63,200원을 돌파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서서히 올라와서 자, 1월 달 안에 뭐 설 연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일주일 남죠. 그 사이에 갈라고 치면 63,200원짜리도 갈 수 있어요. 그죠? 예. 61,500원인데 갈라 치면은 갔다가 왔다 이렇게 가면서 딱 일단 쳐줘. 63,200원 돌파를 시켜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정을 받더라도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63,200원 돌파를 해줘야 되고 63,200원 돌파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7만원
부분까지도 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7만 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이제는 63,200원이다. 딱 그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3,200원을 돌파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바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된다. 자, 그래서 보니까 와, 오늘 참 끝내주네. 이거 보니까 계속 100만 주씩 이제 6만 원대 횡보할 때, 6만 원대 이렇게 횡보할 때 계속 100만 주씩 들어와서 야, 그래도 이거 떨어지더라도 얘네들이 끌어올리긴다. 떨어지더라도 조정받고선 외국인들이 지네가 물려 있으니까 끌어올리겠구나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어제도 그래도 플러스였어요. 어제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예, 외국인이 오늘 470만 주가 들어와 주면서 그러니까 근래에 들어서 역대급이에요. 1월달 들어와가지고 가장 많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중요 포인트에서 5일선을 돌파하는 아주 멋진 양봉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어떻습니까? 기관에서 400만 주씩 사봤자 250만 주, 460만 주씩 사봤자 주가 안 올라요. 예, 근데 외국인이 사주니까 이렇게 멋지게 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외국인의 수급. 뉴스가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대충 다 본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예,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에서 올라갈 때 최소 200만 주 이상이 나와야 그 올라가는 신뢰감을 더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딱 하나. 63,200원. 자, 63,200원 설 연휴 끝나고 한번 멋지게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역시 오늘도 멋지게 올라졌죠. 전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대박 들어오면서 이 멋진 양봉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랬는데 진짜 나오죠. 근데 진짜 저도 참 이 놀란 이 외국인의 실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봐봐요. 진짜 대단한 게 해외 지표를 봐요. 어제 나스닥이 전날도 떨어지고요. 전날도 확 음봉으로 떨어지고 나가지고 어제도 떨어졌어요. 어제도 장중에 1% 넘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예, 3%나 떨어졌어요. 장중에. 전날도 떨어지고, 네, 어제도 떨어지고, 이틀 연속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분명히 미국장은 우리 시장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데,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는데도 우리 시장은 어때요? 올라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진짜. 네. 야, 그 1월 랠리를 결국은 주네요. 예,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아니라 사탄이 왔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예,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연휴 때까지의 랠리를 줍니다. 미국장이 떨어져도 올린다. 그것이 외국인이다 이겁니다. 예, 대단하죠. 예, 역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어떻게 안 하면은 진짜 주가가 참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많이 사라 외국인아. 그래서 주가를 쭉쭉 올려다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장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개박살이 나는데도 자 삼성전자는 멋지게 올려줬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미국장이 떨어지면 뭐가 어떻게 돼서 나빠요. 뭐 뉴스에 또 막 그냥 뉴스만 보면은 그렇지 별로 이제 어떻게 맨날 나쁜 얘기만 나오지 반도체가 나쁘고 뭐가 나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는 저 녀석이 나쁘다고 하는 게 저게 진짜로 나쁘다는 걸까 아니면은 나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선 개미들을 죽이고선 세력들이 올리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약간 이간질을 시키는 뉴스를 내는 걸까? 왜냐? 그런 뉴스를 내는 거는요. 뉴스를 만드는 건 전부 세력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세력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네, 자꾸 제가 이 세력 얘기를 하는데 그냥 외국인 기관 저 미국의 유명한 증권사들 뭐 이런 거 많이들 이렇게 신뢰를 하고 그러잖아요.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애들, 예,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가 있었대. 뭐 여기서 하면은 다 얘네들이 세력이에요. 얘네들이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잡주를 움직이는 조막손 세력들 있잖아요. 여러분 조막손 세력이나
모건 스탠리 같이 큰 증권사나 똑같아요. 하는 짓은. 조막손 세력들이 뉴스 딱 500만 원 주고선 500만 원 주면은 뉴스 하나 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500만 원이 아니고 돈을 더 크게 들여가지고선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신문사나 뭐 방송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써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잖아요. 왜냐 지네가 리포트를 써가지고 배포를 하니까 나빠요. 그렇게 해서 떨어뜨린 다음에 그냥 지네가 사가지고 쫙 끌고 올리면서 근데 올라가는데 진짜로는 나빠. 그러거나 말거나 난 돈 벌어야 돼. 그러면서 막 끌어올린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 그런 뉴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외국인이 사는지 떨어지는지 근데 사는과 떨어지는 것이 지지 저항을 깨냐 돌파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차트와 수급을 딱 두 개지만 보면 된다. 그걸 강조를 드린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요. 다른 놈은 좀 덜해. 다른 놈은. 가다가 말고 못 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는 딱 정확해요. 예. 왜냐? 수급이 정말 절대적인 수급이 완벽하게 매수 매도가 딱 균형을 이루거든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현물에서는 삼성전자 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선물이요. 선물, 코스피 200 지수로 하는 그 선물도 완벽하게 됩니다. 이 선물 차트를 보면은 자, 이런 게 선물 차트예요. 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요 선물 차트 있죠? 예, 복잡한데, 예, 요런 선물 차트요. 예. 이 선물은 매수 매도가 서로 균형을 딱 맞춰서 이뤄요. 왜냐? 내릴 때도, 이렇게 내릴 때도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매도 잡으면은 떨어질 때도 수익이 나는 거고, 매수 잡으면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거고, 그래서 선물 매매하는 거는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올라갈 때도 수익 낼 수 있고 둘이 양방향 매매죠. 양방향. 요런 게 선물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선물 아니니까 우린 선물 안 하니까 예. 이 현물 중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수급에 완벽한 종목이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이 차트가 컸어요. 11선 밑으로 깼던 애가 5일선 위로 돌파를 하면서 요 박스권을 갖다가 딱 돌파를 시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옵니다. 내가 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어때요? 62,000원을 넘어갑니다. 62,300원까지 갔어요. 봐요, 가잖아요. 예. 62,300원 갔어요. 이제 63,200원까지 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설 연휴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얼마만 더 가면 돼요? 900원만 더 가면 되네. 그죠? 900을 더하면은 63,200원, 900원만 더 가면 돼요. 예. 고점 기준이에요. 자, 63,200원 찍나? 설 연휴 이후에 찍나 한번 봅시다. 예, 제가 말한 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지금 진짜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바로 이거죠. 외국인의 수급, 예, 그 다음에 차트의 우상향 딱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외국인 오늘도 150만 주가 멋지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제 470만 주 대박 들어왔죠. 대박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었다 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쉬긴 쉬는데 얘네가 보면은 100만 주 정도가 100만 주 때 뭐 120만 주, 150만 주 이런 식으로 100만 주 때가 들어오면은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보니까. 와, 좋아. 그리고 300만 주 이상, 200만 주 이상이라는데 이제 돌파할 때는 거의 막 300만 주씩 들어와요. 최소 200만 주 이상은 들어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300만 주 지난번에 어제 이제 470만 주 들어오면서 5일선 재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도 150만 주가 들어오면서 상승 음봉이 나왔다. 음봉이긴 음봉인데 요렇게 생긴 음봉을 상승 음봉이라고 부릅니다. 상승 음봉. 그러니까 음봉이면 나쁜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일의 종가보다도 전일의 종가가 얼마예요? 전일의 종가가 딱 대보니까 61,500원이죠. 61,500원이 전일의 종가인데 오늘의 종가가 얼마냐면 딱 대보니까 종가가 61,800원이에요.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죠. 300원 올랐잖아요. 예, 종가상.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오른 음봉이다.
올라간 음봉이다. 상승한 음봉이다. 그래서 상승 음봉이라고 딱 말을 하는 겁니다. 상승 음봉.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상승 음봉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그 랠리를 이끌고 있다. 자, 이제 여기 점선 보이시나요? 요 점선. 여기 점선 만들어 놨는데 요 점선이 요게 바로 얼마를 나타내는 선이냐면은 63,200원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설 연휴야. 그죠? 설 연휴고 그 미국장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 연휴 동안에 미국장이 최근에 어제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다가 다음 주쯤에 우리는 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 봐.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딱 왁구가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가라는 게 계속 오를 수가 없으니까 오르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하루 이틀 예를 들어 3일 정도 떨어졌어.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이나 돼야지 이제 장을 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장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양봉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올라오기 시작을 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눌림 이후에 이게 하락인데 지금 그러는데 이렇게 돌리면요 이게 말이 바뀌어요. 여기가 눌림이었어 이렇게 된다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가 눌림이었어. 왜? 올랐으니까. 하락장 같으면 계속 떨어졌어야지. 이렇게 계속 떨어졌어야지. 그죠? 옛날에 이렇게 떨어질 때처럼 이렇게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식으로 올라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여기가 눌림 자리야. 눌림목이었잖아. 그러면 더 올라가겠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요렇게 올라갈 시점에 우리가 이제 딱 설 연휴 끝나고선 장이 시작되면은 시작할 때 보니까 미국장이 올랐는데 좋아. 그럼 땡기자. 그래서 쫙 땡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63,200원 터치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